네, 어제 미국 현지에서 소식을 전해주셨던 주식연구소 코너 이남호 교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글로벌 경기가 살아남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자동차 수요도 급증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IT 기술이 접목된 신차들의 출시 행렬도 화려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업계에는 이런 훈풍이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 GM에 이어서 현대차도 파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 자세한 자동차 산업 관련 소식들 오토타임즈 오아름 편집장 전화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 소식에 대한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미국에 이어서 이제 경기 회복세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유럽하고 중국 시장인데요. 네. 미국은 어제 저도 방송을 들었는데 평년 네. 수준을 거의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유럽 시장을 보면 유럽의 경우에는 워낙 지난해 코로나19로 타격이 굉장히 컸던 시장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저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올해 판매는 전년 대비는 당연히 성장세에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 유럽 시장은 그 코로나 이전에 2019년 정도까지는 완벽히 회복하지는 못했다 정도인데요. 음. 유럽이 연간 한 1,700만 대 정도 이제 판매를 하는 시장인데, 그러면 대략 5월까지는 한 700만 대 정도를 이제 판매를 했어야 되는데, 네. 5월까지 한 500만 대 조금 넘는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은 완벽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대부분 한 두 자릿수 이상으로 이제 브랜드들이 다 성장을 하고 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고요. 네네. 반면 중국은 연간 2,700만 대 시장이에요. 굉장히 거대한 시장인데, 예. 이게 코로나 여파로 2019년부터 2,400만 대 정도 판매를 했고, 당연히 지난해보다는 판매가 늘었고, 상반기 판매만 보면 오히려 중국의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으로 거의 회복을 했고요. 지난 4월부터, 그러니까 4, 5, 6월 정도는 오히려 2019년 그 동월하고 비교를 해서도 더 넘어선 그런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종합을 해보자면 전반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거나 아니면 거의 따라가고 있다, 비슷해지고 있다 정도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우리나라의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이 상반기 성적표는 어땠습니까? 맞습니다. 이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유난히 미국 시장에서 약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전년 대비 전년 대비 한 15만 대 정도가 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올해 이제 상반기에 현대기아가 합쳐서 80만 대를 미국에서 판매를 했는데요. 네. 이게 2019년 상반기에 65만 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2년 만에 회수준을 넘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현지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물량도 있을 거고, 아니면 국내 시장에서 이제 생산을 해서 수출하는 물량도 있는데요. 유난히 이 수출하는 물량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 수출 물량은 어떤 것들이냐면 이제 제네시스 같은 고급차 있잖아요. 네네.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국내 이 공장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수출하는 제네시스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이렇게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회복을 많이 해서 전년 대비 30% 정도 늘어서 현대차의 경우에는 상반기에만 170만 대 수준, 또 기아차는 120만 대 수준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거의 회복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현대차, 기아차 둘 다 국내 겨냥해서 만드는 차랑 해외 소비자 겨냥해서 만드는 차랑 좀 다르다고 네. 알고 있는데요. 네. 해외에서는 어떤 모델들이 좀 인기가 많은가요? 네, 근데 이게 완전히 다르진 않고요. 네. 이게 차가 있으면 우선 현지 국가마다 뭐 소비자들의 성향도 조금씩 다르고, 예. 아니면 뭐 주행 상황이라든지 도로 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결맞게 약간 이제 뭐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옵션을 조금 더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도로에 맞게 서스펜션을 조금 세팅을 다르게 한다든지 이렇게 변경하는 그 정도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뭐 전략 차종도 당연히 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이제 출시하는 차종들도 있는데, 이게 확실히 현지 전략 차종이니까 시장에 따라서 인기 있는 차종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요. 아.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네시스 같은 고급차가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네. 또 제네시스 중에서도 SUV 큰 차를 워낙 선호하다 보니까 GV70이라든지 GV80 같은 경우 SUV의 인기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국내에서는 좀 외면받는 코나 이 소형 SUV도 오히려 해외에서 미국 시장에서 인기고요. 네.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미 전략 차종으로 현대차가 내놓는 게 이제 북미에서는 픽업 트럭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네. 산타크루즈 양산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걸 벌써부터 기다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 뭐 기아차의 경우에는 국내에는 아예 안 파는 차 중에 하나 있어요. 텔루라이드라는 대형 SUV인데 네. 이 텔루라이드의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모하비하고 같은 급이기 때문에 이제 나눠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소울도 비인기 차종인데 이것도 이제 이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종들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게 구체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이제 소비 성향이나 그러니까 주행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좀 약간 다를 수는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당연히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는 뭐 아반떼, 소나타, 산타페, 투싼 이런 것들 당연히 많이 팔리는데요. 네. 그런 것들 그냥 베스트셀링카 말고 이제 뭐 특별히 그 현지 전략 차종으로 나오는 그런 차종들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뭐 텔루라이드나 앞으로 이제 나올 산타크루즈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미국 시장이 아니면 유럽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작거나 소형차거나 아니면 해치백 차종들의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오히려 이쪽은 더 우리나라하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네. 차들이 많은데요. 이름을 못 들어보신 차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i10, i20 이런 것들은 아예 들어보지 못한 차종들이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에는 i30 정도가 있는데 그쵸.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차, 그러니까 i10이나 20 같은 해치백들이 있고요. 뭐 중국으로 가면 워낙 큰 차 좋아하니까 뭐 iX25, iX35라고 해서 SUV 차종들을 전략 차종으로 많이 선보이는데 이런 것도 이제 시장에 맞춰서 유럽은 작은 소형차, 뭐 중국은 큰 SUV, 또 미국은 프리미엄차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워낙 북미 시장에 공들인 걸로 유명하잖아요. 뭐 북미 시장 쪽으로 자주 출장도 갔었고, 그리고 북미 전략형 제품들도 출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미 시장 쪽에 이렇게 공을 들인 게 효과를 어느 정도 봤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한데 사실 이렇게 빨리 효과가 나오기는 좀 그렇고 그거는 1, 2년 정도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네. 당연히 정의선 회장이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북미 시장에 신경을 가장 많이 썼다는 건 사실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유럽과 달리 큰 차, 또 SUV,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가 많이 팔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유럽에서 i20 같은 소형차 한 대를 아무리 많이 팔아도 제네시스 한 대 파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익이 나는 건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 조금 더 집중하려는 경향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현대기아를 비롯해서 뭐 제네시스 브랜드를 성공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간절하기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가 이제 제네시스로 어느 정도 이제 제대로 진출한 첫 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해오기도 했었고 뭐 시기도 굉장히 좋게 이 제네시스 SUV 2대를 내놓기도 했고 성적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것까지는 맞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정말로 북미 전략 차종들이 굉장히 뭐 산타크루즈라든지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에 더 힘을 보탤 거다라는 것도 보이고 네. 한두 달 전쯤인가요? 이제 신공장 건설하는데 8.4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현대차가 우리나라에는 생산 공장을 새로 지을 만한 형편이 안 되거든요. 내수는 그렇게 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뭐 전기차라든지 프리미엄 브랜드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확실히 국내보다는 미국의 신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국제 무대에서 긴장감을 한순간도 놓칠 수가 없는 게 최근에 일본 도요타가 미국 시장에서 GM 제쳤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사실 한동안 일본 자동차가 국제 무대에서 약간 주춤했던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GM을 제칠 수 있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토요타가 사실 그동안에 여러 이제 부품과 관련한 이런 공급 차질을 많이 빚은 경험이 있어요. 네. 뭐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다던가 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좀 미리 비축해 놔야겠다. 부품들을 그런 공급선을 좀 다변화했다던가 좀 재고를 많이 쌓아뒀던 게 이번에 굉장히 빛을 많이 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요타가 GM을 제쳤고요. 그래서 2분기에 미국 내 자동차 판매 1위를 달성을 했는데
이게 일본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서 판매 1위를 차지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아니에요. GM하고 몇백 대 차이, 굉장히 근소한 차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위를 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 네. 이게 지금 자동차 업체들은 반도체 수급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맞습니다. 공장 가동을 거의 한 50%, 60% 정도밖에 못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토요타는 거의 90% 이상 거의 정상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 많이 됐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에 일본 대지진을 겪은 경험이 있어서 부품 공급을 최소한 서너 달치는 비축을 해놓는다고 해요. 그리고 토요타의 경우에는 뭐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자동차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회복될 거다라고 본인들이 이제 내다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제조업체들보다는 부품 주문량을 덜 줄였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번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러니까 반도체 수급 부족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 다 겪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국내차 산업에 또 하나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 한국 GM에 이어서 아마 오늘 다들 기사 보셨을 겁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가결을 시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가결이 됐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조합원 대상으로 이제 찬반 투표 진행했는데요. 80%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네. 이게 그동안 사실 파업을 했을 때만 보더라도 찬성표가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어요. 가장 높았던 게 한 75% 정도였었는데 예. 이번에 80% 이상이 찬성을 했다는 것들은 이제 노조원 거의 대부분이 동의를 하고 있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12일 이후에는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2018년 이후에 3년 만에 파업을 하게 되는 거고 사실 정의선 회장 체제로 들어간 다음에는 처음 있는 파업입니다. 네. 그래서 다들 좀 긴장을 하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사측은 교섭을 요청하면 언제든 응하겠다. 둘은 서로 이제 사측이든 노측이든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한 협의가 되지는 않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럼 지금 노조 요구 조건이랑 사측의 입장은 뭔가요? 그래서 노조는 기본급 월 99,000원 인상, 그리고 지난해 당기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그리고 호분간 격차 인상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노사가 정년을 연장해 달라는 것과 최근에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 생산이 늘어나면서 고용 불안이 있는데 이런 네. 것들을 좀 해소해 달라.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신공장 건설하는 것도 약간 반대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네. 반면 사측은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기본급도 5만 원 인상해주고 성과금 100%에 300만 원 추가해서 인당 평균 1,114만 원에 달하는 임금 인상안을 이제 내놓긴 했는데요. 이게 업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파격적인 수준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서로 의견 차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교섭이 계속 번번이 결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요. 생산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질을 빚게 될까요? 지금도 사실 반도체 수급 차질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상반기에만 밀려있는 차종이 7만 대 이상 달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만으로요. 그런데 이제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파업으로 인해서 거의 한 4일에 10,000대 정도 생산이 밀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장 심했을 때는 현대차가 2016년에 24일 동안 파업을 했는데 당시에 14만 대 이상 생산 차질을 빚었고요. 기아도 지난 14일간 부분 파업만,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파업하는 것만 했는데도 한 4, 5만 대 정도 생산 차질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파업이 어느 정도 지속될지 뭐 지속 기간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이미 상당 물량이 반도체로 생산이 밀린 상황이어서 당연히 여파는 더 클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미 아이오닉5라든지 투싼 같은 인기 차종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라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근데 그 르노 삼성도 지난해 임단협 마무리 못하고 올해까지 가지고 왔잖아요. 혹시 르노 삼성까지도 파업할 가능성 업계에서 보고 있습니까? 네, 이게 지지부진해졌던 이유가요. 지난해 이제 마무리를 못했는데 당시에 소수 노조가 재교섭을 요구하는 계속 상황이었어요. 소수 노조가 이제 노조 중에 일부가 이제 그래도 재교섭의 가능성을 좀 열어놓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게 마무리가 안 되면서 올해까지 이제 계속 끌어왔던 건데요. 이번에 다시 이 다수노조가 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교섭 대표로 확정이 되면서 이 다수노조의 경우에는 파업을 하겠다라는 강경파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파업 준비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르노 삼성 등도 거의 이제 최근 3년 동안 계속해서 파업을 해왔고, 네. 기아의 경우에도 10년 연속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파업을 하는 건 예측 가능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 이제 12일부터는 이제 회의 일정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합법적으로 파업이 가능한 시점이 시작이 되는 네. 건데 짧다면 짧은 기간이 좀 3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까지 포함하면 4일이긴 합니다만 이 기간 안에 좀 원만하게 타결이 될 수 있는 요소는 혹시 없을까요? 근데 저는 사실 현대차 노조가 이번에 이렇게 좀 강하게 요구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요. 네. 사실 작년과 재작년에는 노조가 파업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예. 현대차 노조에서는 쉽게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당시 노조가 이제 사측에서 한일 무역 분쟁도 있었고 또 작년에는 코로나19 사태가 퍼지면서 파업 없이 좀 교섭을 하자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좀 상황이 좋게 무분규로 마무리를 했던 겁니다. 이 노조 입장에서도. 네. 그런데 사실 지난해 현대차가 코로나19로 수출의 경우에는 큰 타격을 입었었어요. 네. 그런데 국내에서는 개소세 인하 효과도 있었고요. 오히려 이제 좀 비대면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면서 오히려 좀 자동차를 구매하는 분들도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내수는 오히려 판매가 더 많이 늘었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나 수익성도 어느 정도 개선되는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러다 예. 보니까 올해는 노조가 조금 더 강력한 이런 요구 조건을 들고 온 것 이것도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노조의 경우에는 충분히 사측하고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밝힌 상황이고 네. 노조의 경우에는 쟁의 기간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교섭하겠다라는 의지고 이게 분기점이 되는 게 이제 여름 휴가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네네. 완성차 때는 거의 이제 한 번에 다 들어가는 체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여름 휴가 전에 타결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상황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네. 의지가 강력하다면 좀 어느 정도 협상 가능한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가 이제 깜짝 실적 발표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 현대차, 기아차 2분기 실적은 좀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대기아차의 경우에는 그래도 다른 글로벌 브랜드와 다르게 이런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생산 차질이 좀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래도 그나마 재고 소진을 통해서 판매 차질을 최소화했다라고 평가가 많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생산이 밀린 차종들도 많지만 사실 실적 자체는 지난해 동기를 확실히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정말 파업 없이 공장 가동만 정상화된다면 매출이나 수익성 개선의 가능성도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 자동차가 많이 팔렸잖아요. 현대차와 기아차의 이 완성차 판매가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부품이나 물류기업 이 밑에 있는 동생 기업들까지도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네. 게다가 현대기아 요즘 실적을 보면 이제 대형 SUV 위주 그리고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의 성장세가 굉장히 눈에 크게 띄게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차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실적이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오아름 편집장이었습니다.